잠깐 지금 이 영상을 끄지 마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코로나19를 한 번이라도 알아보신 분 계신가요? 그리고 회복한 후에도 아직까지 몸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가 들면서 그런 거지라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잠깐 본인의 몸을 한번 느껴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이전보다 훨씬 무거운 느낌이 드세요? 아직도 그런 느낌이 드세요? 조금만 움직여도 예전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은 숨이 금방 차는 편이세요? 그게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반복되고 있으세요? 밥을 먹고 나서도 힘이 안 나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는 날이 자주 있으세요? 아무리 쉬어도 그 피로가 안 풀리는 느낌이 계속되고 있으세요? 저녁이 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깊은 숨이 잘 안 들어오는 느낌이 드세요? 그게 점점 심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본인도 느끼고 계신가요? 만약 이 중에서 하나라도 지금 내 얘기다라고 느끼신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몸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게 단순히 건강 정보 하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최근 영국의 레스터 대학과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연구진이 코로나19로 입원했던 환자 957명의 혈액을 검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의료계에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를 앓고 회복한 사람들의 폐 안쪽에서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손상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숨 곤란과 피로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닌 폐 안쪽의 실제 손상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 혈액 검사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앞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손상이 얼마나 깊이 진행될 수 있는지도 바로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걱정이 클 것 같아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코로나 후유증으로 폐가 손상된 환자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 중에 67세의 여성 환자가 계셨는데 코로나를 앓고 난 후에도 계속 숨이 차고 피로가 심하셨습니다. 처음엔 그저 나이가 들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본인의 폐가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파악하게 되셨고 제가 드린 방법을 매일 실천하신 결과 4달 만에 폐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이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알고 실천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안에는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읽는 방법과 지금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폐 회복의 확실한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여러분이 직접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테스트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지금 위험군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중간에 하나라도 놓치면 그 판단이 정확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제로 회복하신 환자분의 이야기를 공개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5분도 힘들었던 환자가 4달 만에 폐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었는지 그 과정을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공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부모님이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부모님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코로나 후유증이 폐에 이렇게 깊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부분입니다. 부모님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이나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된다면 건강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고 본인의 경험이나 부모님의 상황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이 폐에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까지 본 가장 충격적인 사실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이 폐에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까지 본 가장 충격적인 사실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앓고 회복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회복 후에도 여러 증상을 겪고 계십니다. 숨이 자주 차거나 피로가 심하거나 가슴이 계속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를 장기 코로나 또는 코로나 후유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폐의 안쪽 세포를 직접 공격하여 손상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 연구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레스터 대학과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과 UCL의 연구진이 주도한 대규모 연구에서 코로나19로 입원했던 환자 957명의 혈액을 분석했습니다. 퇴원 후 약 5개월이 지난 후에 혈액 샘플을 검사하면서 여러 생체 지표를 측정했는데 그 중에서 폐 이상 소견이 있었던 환자들에서 특정 분자의 수치가 유의하게 높아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분자의 이름은 KL6과 MMP7입니다. 여러분, 이 두 물질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물질이 폐의 안쪽을 둘러싸고 있는 방어막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느끼는 그 숨 곤란과 피로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닌 폐 안쪽에서 실제로 손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혈액 검사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연구 결과 하나가 아니라 코로나19를 앓고 회복한 시니어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폐가 왜 이렇게 손상되는 건가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을 잘 듣고 계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폐 안쪽의 상피세포라는 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이 상피세포라는 것은 폐를 둘러싸는 가장 중요한 방어막입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들어오는 먼지와 세균과 유해한 물질을 막아내고 폐 안쪽을 깨끗이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방어막을 직접 공격하면 여러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로 이 방어막이 얇아져서 폐가 외부의 유해한 물질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둘째로 폐 안쪽에 불필요한 조직이 생기는데 이것을 섬유화라고 합니다. 이 섬유화가 진행되면 폐의 전체적인 기능이 떨어져서 산소를 잘 공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로 폐의 면역 기능이 약해져서 작은 바이러스에도 쉽게 걸리는 몸이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 매우 천천히 진행되어 본인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레스터 대학의 레이첼 에번스 박사는 이 연구에서 이런 손상이 일부 장기 코로나 후유증 환자에서 지속되는 증상과 폐 기능 저하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이언 스튜어트 박사도 이런 손상이 평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평생이라는 말이 들리셨나요? 이것은 단순히 지나가는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손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는지 아니면 폐 섬유화로 계속 진행되는지는 아직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본인의 폐 상태를 파악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폐 손상이 이렇게 진행되면 몸이 여러 신호를 보내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신호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호들이 여러분의 몸이 지금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계속되는 숨 곤란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계단을 올라가면 가슴이 무거운 느낌입니다. 예전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심해진 경우라면 이것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이상한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잠을 자는 것 같아도 몸이 회복되지 않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많아지는 경우입니다. 폐가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 몸 전체가 에너지 부족 상태가 됩니다. 지금 이런 피로감이 계속되고 계신가요? 세 번째 신호입니다. 가슴의 답답함과 깊은 숨이 안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특히 저녁이 되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폐의 손상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입니다. 기침이나 코막힘이 이전보다 많아진 경우입니다. 폐의 방어막이 약해지면 먼지와 세균이 더 쉽게 들어와서 기침과 코막힘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갑자기 심해진 경우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감기를 자주 앓는 것입니다.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작은 바이러스에도 쉽게 걸리는 경우입니다. 최근 1년 안에 감기를 여러 번 앓으셨다면 이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신호 중에 2가지 이상이 해당되신다면 이것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자가진단 테스트를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걱정되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실천하면 폐는 단계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폐를 회복할 수 있는가요? 다음과 같은 생활 루틴을 매일 실천하시면 폐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깊은 호흡 운동을 해주세요. 아침과 저녁에 5분씩 코로 천천히 깊이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는 것을 반복하세요. 이것만으로도 폐의 신축력이 단계적으로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간단한 것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한 환자들 중에서 이 깊은 호흡 운동만으로도 폐 기능이 눈에 띄게 달라진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매일 가벼운 산책을 해주세요. 하루에 20분 이상 무리하지 않는 속도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더 랜셋의 연구에서 하루 30분 이상 걷는 시니어는 심혈관과 폐 기능 관련 위험이 약 28%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단 처음에는 5분이라도 좋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의 몸에 맞게 천천히 늘려가세요. 세 번째입니다. 실내 환경을 깨끗이 유지하세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환기를 자주 해주고 먼지가 많은 곳은 피하세요. 손상된 폐는 유해한 물질에 더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세요. 하루에 6컵 이상의 물을 천천히 마시면 폐의 점액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금연과 간접 흡연을 피하세요. 이미 손상된 폐의 흡연은 회복을 완전히 막는 행위입니다. 주변에 흡연자가 계시다면 반드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가 단순히 건강에 좋은 말이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건강 정보가 아니라 폐의 손상을 막고 회복시키는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생활 루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더 있습니다. 식단입니다. 폐 회복에 식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음식들을 매일 식단에 포함시키세요. 첫 번째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주세요. 당근과 토마토와 시금치와 같은 색이 진한 채소와 과일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폐의 손상된 세포가 회복되는 과정을 직접 도와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먹어주세요. 연어와 고등어와 같은 생선을 주당 2회 이상 먹으면 폐의 염증이 줄어듭니다. 사이언티픽 리포츠의 연구에서 오메가3 섭취 시 폐 염증 지표가 약 25%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프로바이오틱 음식을 먹어주세요. 김치와 요구르트와 같은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장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장과 폐는 면역 면에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면 폐의 면역 기능도 강해집니다. 네 번째입니다.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비타민 D는 폐의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햇빛을 적당히 받고 필요하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여 보충제를 고려해 보세요.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한 종류의 음식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드릴 자가진단 테스트와 함께 이 식단을 실천하시면 폐 회복에 훨씬 큰 효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듣고 계셨나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테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하나씩 드릴 것입니다. 본인의 몸을 떠올리며 하나씩 답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예전보다 숨이 더 자주 차는 편이십니까? 지금 본인이 이런 일을 겪고 계시다면 한번 체크해 보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충분히 잠을 자고 나서도 몸이 무거운 피로감을 느끼는 날이 많아졌으신가요? 이런 상황이 자주 반복되고 계시다면 체크해 보세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깊은 숨이 잘 안 들어오는 느낌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저녁에 더 심해진다면 체크해 보세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기침이나 코막힘이 이전보다 눈에 띄게 많아진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심해진 경우라면 체크해 보세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1년 안에 감기를 3번 이상 앓으셨는가요? 이런 경우라면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체크하신 것이 몇 개인가요? 여기서 3개 이상이 해당되신다면 이것은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단단히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드린 깊은 호흡 운동과 산책과 식단 관리를 함께 실천하시면 폐의 회복이 시작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듣고 계셨나요? 마지막에 실제 사례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 진료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67세의 여성 환자로 코로나19를 앓고 회복하신 후에도 계속 숨이 차고 피로가 심하셨습니다. 처음엔 그저 나이가 들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저에게 진료를 받으시고 본인의 폐가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파악하게 되셨습니다. 환자분은 제가 드린 깊은 호흡 운동과 가벼운 산책과 영양관리 방법을 매일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깊은 호흡 운동 5분도 힘드셨는데 약 2주 후에는 틈틈이 10분 이상을 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약 3주 후에는 산책도 10분 이상 걸 수 있게 되셨고 피로감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달 후에는 폐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어 일상생활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처음엔 하루 종일 기운이 없었던 환자분이 이제는 하루를 거뜬히 보내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어르신의 경험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알고 실천하면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회복 후에도 폐 안쪽의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상은 혈액 속의 특정 분자로 확인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숨 곤란과 피로는 이 손상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깊은 호흡 운동과 가벼운 산책과 올바른 식단과 깨끗한 환경과 충분한 수분 섭취로 여러분의 폐는 단계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달라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부모님께 꼭 공유해 주세요. 코로나 후유증이 폐에 이렇게 깊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부분입니다. 부모님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나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된다면 건강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고 본인의 경험이나 부모님의 상황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